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이승만 대통령 연결식 1965년 7월 20일 오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결정했다. 이석재 총무처 장관이 장례준비소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이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 박 대통령은 하여튼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 바라오 라며 간단하게 언급했다. 이 장관은 평소 박 대통령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각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이 박사의 귀국을 박 대통령이 막은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인데 그것은 당시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박사 말년에 벌어진 부정선거와 4.19 등 실정의 여파가 정부에 큰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들도 국장의 절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모셨던 장택상, 이범석, 변형태 전 총리 등과 이뭉순 전 서울시장 등은 국장을 고집했고 4월 혁명동지 회원들은 국장이든 국민장이든 사회장이든 결사 반대한다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대다수 언론들도 4월 혁명동지회와 비슷한 태도로 사설을 쓰곤 했다. 이석재 장관은 국장으로 할 경우 반대 여론이 드셀 것을 고려해서 국민장으로 하되 격식은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7월 23일 오후 3시 이승만의 유해를 실은 미 공군 수송기가 고향 생각이 연주되는 가운데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하와이에서 과로로 입원, 서울로 오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효상 국회의장, 조진만 대법원장, 정일권 국무총리 등 3부 요인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나가 5년 1개월 24일 만에 돌아오는 건국 대통령의 유해를 맞았다. 윤치영 서울시장이 정일권 총리와 함께 비행기에 올라왔다. 윤 시장은 국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자 이인수에게 설명하려 했다. 그런 윤 시장이 매정하기만 보이기만 했던 상주 이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유해를 따라 차에 올랐다. 연구차와 그 뒤를 따르는 세 단의 행렬이 김포가도를 출발했다.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죽어서 돌아온 건국 대통령을 맞았다. 한국 부인회 소속 회원들이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와 꽃다발을 들고 이 박사의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량 행렬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윤치영 시장은 차 안에서도 국민장을 수락하라고 이인수를 설득하다 이화장까지 따라 들어갔다. 문중 사람들은 상복을 갖춰 입고 길가에 나와 서 있었고 4.19 부상동지 회원들은 자유당 원흉들 사과하라, 이 박사 유해 못 들어온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이화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 박사의 문중 사람들은 정부의 국민장 결정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했고 4월 혁명동지회 등은 국민장이 너무 과분한 조치라며 정부를 규탄하면서 사흘째 농성 중이었다. 이날 밤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는 아버님은 자신의 사후 간소한 장례를 원하셨다면서 정부가 결정한 국민장을 거부할 뜻을 비쳤다. 박 대통령은 구 자유당 인사들이 국민장에 불만을 품고 국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정부가 국민장으로 양해했으면 고맙게 생각할 일이지 개인장으로 지내겠다면 내버려두라고 역정을 냈다고 보도됐다. 이석재 씨는 이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언론들이 비판적으로 보도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만들어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정부 측 사이에는 사소한 장례 절차에 대한 논란이 더 많았습니다. 이 장례식은 철두철미하게 정부의 지도, 배려하에 치러졌습니다. 7월 27일 아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화장을 떠나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을 올렸다. 국립묘지로 운구될 때 수십만 시민들이 연도에 몰려나와 애도를 표했다. 대중의 반응은 언론의 비판적 논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아침 서울시청 옥상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봤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이석재는 이래가지고는 장례 행렬이 제대로 지나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 정부가 동원한 인파도 아닌데 시민들은 한결같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염을 품고서 거리로 모여 나온 듯했다. 이석재 씨는 6.25 당시 중대장으로 전선에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길 때가 떠올랐다고 한다. 적군에게 포위되고 식량 조달이 안 돼 사기가 뚝 떨어져 있을 때에도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결사적으로 싸워달라는 이 대통령의 육성 한마디가 군인들에게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이날 연도에 나온 일반 시민들도 이분의 말년에 실정은 있었지만 이 박사는 독립운동을 하시고 광복 직후 좌익들이 사람들을 구름같이 끌어모으며 혼란을 조성하고 있을 때 홀로 그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라는 점을 고맙게 여기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1965년 7월 27일) 오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제1한강교를 건넌 뒤 국립묘지에 도착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전에 간단한 연결식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사는 정일건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독립, 건국의 거인을 조국 근대화의 거인이 격조 높은 문장으로서 평가하고 애도하면서 역사의 장으로 떠나보내는 이 조사는 이승만을 독립운동의 원운이요 건국 대통령으로 지칭하면서 시작된다. 돌아보건대 한마디로 끊어 파란만장의 기구한 일생이었습니다. 과연 역사를 해치고 나타나 자기 몸소 역사를 짓고 또 역사 위에 숱한 교훈을 남기고 가신 조국 근대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박사께서는 이제 모든 영욕에 진세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일동일정이 범인 용부와 같지 아니하여 실로 조국의 명암과 민족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세기적 인물이었으므로 박사의 최후조차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이 이같이 심대한 것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대한제국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용감히 뛰쳐나와 조국의 개화와 반제국주의 투쟁을 감행하던 날 몸을 철새로 묶고 발길을 형극으로 가로막던 것은 오히려 선구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특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에 쫓겨 해외의 망명생활 30여 성상에 문자 그대로 혹은 바람을 씹고 이슬 위에 잠자면서 동분서주로 쉴 날이 없었고 또 혹은 섭 위에 누워 쓸개를 씹으면서 조국 광복을 맹서하고 원하던 것도 그 또한 혁명아만이 맛볼 수 있는 명예로운 향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12년의 종말에 이르러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이른바 정치적 과오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그 쓰라린 기록이야말로 박사의 현명을 어지럽게 한 간신배들의 가증한 소치였을 망정 구경에는 박사의 일생에 씻지 못할 오점이 되었다는 것을 통탄에 마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 그것이 결코 박사의 민족을 위한 생애 중에 어느 일부분일 망정 전체가 아닌 것이요 또 외부적인 실정 책임으로서 박사의 내면적인 애국정신을 말살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또 일찍이 말씀하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귀국 제일성은 오늘날 오히려 이 나라 국민들에게 들려주시는 최후의 유언과 같이 받아들여져 민족 사활의 잠언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사께서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기적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것을 헤아리면 충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조국 헌정사상의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존재가 되심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위인이란 거룩한 명예를 되살리시고 민족적으로는 다시 이 땅에 4.19나 5.16과 같은 역사적 고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살피시오 자주 독립의 정신과 반공투쟁을 위한 선구자로서 길이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박사로 하여금 그토록 오매불망하시던 고국 땅에서 임종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2억의 쓸쓸한 해빈에서 고독하게 최후를 마치게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전에 손수 창군하시고 또 그들로서 공산 침략을 격파하여 세계의 이름을 날렸던 그 국군 장병들의 역량과 함께 길이 이 나라의 호국신이 되셔서 민족의 단안한 앞길을 열어주시는 힘이 되실 것을 믿고 삼가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비는 동시에 유가족 위에도 신의 가호가 같이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